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1%대로 떨어졌습니다. LG그룹이 올해 연구개발에 6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값이 17개월 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에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지난 11일 KT 렌탈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자 소폭 상승 전환했던 코스피는 막판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거세게 쏟아내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보도국의 한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다고요? 네, 코스피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0.52% 내린 1970.59포인트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게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 행렬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이 1,066억 원, 기관이 930억 원을 순매도하며 막판 하락세를 주도했고, 반면 개인은 1,81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지만 반등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이 3% 이상 오르며 급등했고 금융업과 의약품이 2%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섬유의복, 철강, 금속 등은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 대부분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포스코와 현대차, 제일모직 등이 2% 이상 떨어졌고 이외에 KB금융과 삼성화재는 올랐습니다. 네, 코스닥은 큰 폭으로 반등했다고 합니다. 코스닥 마감 상황과 함께 원달러 환율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38% 오른 628.15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달러 강세와 유가 하락 영향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코스피와 달리 강한 시세를 분출하며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1억 원, 329억 원을 매수했고 개인은 646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와 통신 서비스 등이 상승했고 반면 출판, 섬유의료, 운송은 1에서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다음 카카오, 셀트리온, 동서가 1% 이상 올랐고 반면 서울반도체와 CJ홈쇼핑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전 내린 1,126원 4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68개사가 주주총회를 여는 슈퍼주총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오늘 하락했다고요? 네. 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내일 있을 주주총회를 앞두고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전날 대비 3.93% 내린 39,1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삼성중공업도 2.29% 하락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 합병을 추진했다가 무산이 됐었는데요. 내일 열릴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합병이 장기적으로는 호재지만 단기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의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매출이 1조 가까이 줄면서 영업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임원 전원이 급여를 자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실적 부진으로 위기감이 높아진 삼성그룹이 내일 주총에서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 합병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한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예상보다 안 좋은 지난 1월과 2월의 경제지표가 기준금리 인하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한희 기자입니다. 그동안 최저 수준으로 인식되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에서 0.25%포인트 내린 1.7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통위가 금리를 내린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5달 만으로 금통위 위원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금리 인하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기에 앞서 시장은 금리 동결이냐 인하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대부분 금리 동결에 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금통위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경기 부양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들이 2달간의 지표를 갖고 점검해 보니까 좀 특히 내수 회복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1월 달에 봤던 그런 흐름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저희들의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추기엔 부담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금통위는 지난 2달간의 경기지표를 점검한 결과 경제성장률과 물가의 흐름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묻는 질문에 경제성장세가 미약하긴 하지만 디플레이션으로 보기엔 무리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들어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에 나섰고 중국과 인도, 덴마크, 폴란드, 인도네시아, 호주, 터키, 캐나다, 태국 등 많은 나라가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줄줄이 통화 완화 정책을 취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췄습니다. 이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번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에 주는 경기 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클지는 미지수입니다.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리 인하 효과가 금융시장을 통해 파급될 것이며 투자와 소비 진작 효과는 2분기가 지나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던 기준금리 2%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LG그룹이 올해 연구개발 부문에 6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시계로 자동차 시동을 거는 스마트워치나 효율성을 극대화한 트윈 워시 시스템 세탁기 등을 잇는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LG그룹은 올해 연구개발 투자에 6조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LG그룹의 이 같은 R&D 투자 확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 고객 가치에 기반이 되는 제품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기술과 함께 원천 기술과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또 LG는 융복합 차세대 성장 사업 관련 기술과 같은 미래 준비를 위한 R&D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LG그룹의 최근 4년간 R&D 투자 규모는 2012년 4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5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해마다 4천억에서 6천억 원씩 증액해온 것입니다. R&D 투자 확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도 고객 가치에 기반이 되는 제품, 서비스 차별화 기술과 원천 기술, 융복합 기술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LG그룹이 투자하는 주요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등 차세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에너지 솔루션 기술, 투명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과 차세대 소재 원천 기술, 사물 인터넷 기술 등입니다. LG그룹은 올해 국내 최대 연구단지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건립에도 약 1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LG그룹은 이날 연구개발 성과보고회를 열어 23개 핵심 R&D 과제에 LG 연구개발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수상팀 R&D 책임자를 발탁하는 등 R&D 인재 46명을 신규 임원급 연구 전문위원으로 승진시켰습니다. LG그룹은 이번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스마트워치와 트윈워시 세탁기 등을 잇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주간 상승폭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9일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에 비해 0.1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자 2013년 10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난주와 비슷한 각각 0.18%와 0.17% 올랐고 지방은 0.13%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전세난으로 매수 수요가 늘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도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셋값의 상승세도 이어져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3% 올라 지난해 2월 이후 54주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이 0.31%, 지방이 0.17% 상승하며 지난주에 비해 각각 0.07%포인트와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롯데가 어제 KT 렌탈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수 방식은 KT가 보유한 지분 58%와 기타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한 지분 42%를 합쳐 지분 100%를 인수하는 것으로 인수 금액은 1조 200억 원입니다. KT 렌탈을 인수하는 롯데 측 회사는 호텔 롯데이며 공정위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인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는 KT 렌탈의 오토 렌탈, 카쉐어링 사업이 롯데의 다양한 사업 부문과 높은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12,000여 개의 롯데 유통망을 활용해 KT 렌탈의 영업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호텔 롯데, 롯데손해보험, 롯데캐피탈 등 관광금융사와의 다양한 연계 마케팅도 준비 중입니다. KT는 주식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재무 건전성 강화와 ICT 역량을 키우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롯데그룹과 KT는 KT 렌탈 매각을 계기로 양 그룹사 간 다양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고가의 커피와 디저트 등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치를 부리는 이른바 작은 사치 열풍이 불었는데요. 이 행태가 명품 화장품과 프리미엄 식품 소비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어붙은 내수 경기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길 원하는 소비 욕구가 작은 사치의 형태로 나타나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소비 행태는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활력과 만족감을 주는 고급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는 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3월 론칭한 한 커피 전문점의 프리미엄 매장입니다. 이 매장에서는 단일 원산지 프리미엄 커피를 판매합니다. 고객이 원두를 선택하면 이를 전용 그라인더에 갈아서 전용 추출기기를 통해 추출합니다. 한 잔당 가격은 기본 사이즈 기준 6,000원부터 더 희귀하다는 자메이카 블루는 12,000원에 달합니다. 이 매장에서 파는 일반 커피보다 두세 배는 비싼 가격이지만 판매량은 일반 커피보다 30에서 40% 더 많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의 1일 판매량은 일반 드립커피보다 40%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명품 화장품과 프리미엄 식품 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백화점이 지난 2일 새롭게 오픈한 한 명품 브랜드의 향수 전문 매장입니다. 향수 한 병에 약 20에서 30만 원대를 호가하지만 고객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가방이 1,000만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저렴한 가격에 명품 브랜드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힌 4에서 5만 원대의 립스틱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이 지난해 8월 새롭게 단장한 프리미엄 식품관 또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황 속에서도 먹는 것만큼은 제대로 먹겠다는 럭셔리 식품족들에 확산되면서 값비싼 프리미엄 식품군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내구재 소비 대신 먹고 즐기는 일상적인 카테고리에서 스스로에게 사치스러운 만족감을 주고 싶은 현상입니다. 불황 속에 나타난 작은 사치 열풍이 유통업계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철옹성 같았던 국내 SNS 시장에서 페이스북 패밀리가 무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업체들의 해외 진출은 여전히 지지부진해 한국 SNS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보산업부의 조양준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페이스북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페이스북만 있는 것은 아닌가 봐요. 그렇다면 이 서비스에 패밀리는 어떤 서비스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은 이외에도 모바일 메신저인 페이스북 메신저와 사진 기반 SNS인 인스타그램 등을 같은 계열로 두고 있습니다. 모두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받는 서비스들인데요. 각각 다른 서비스지만 그 관계를 살펴보면 연관성이 높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는 원래 페이스북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이었다가 작년 7월 따로 떨어져 독립적인 서비스가 됐죠. 그런데 분리된 지 4개월 만에 5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이용자를 확보했습니다. 13억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3분의 1 가까이를 동시에 메신저까지 쓰게 만든 거죠. 한편 인스타그램은 2012년에 페이스북이 인수한 회사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월 글로벌 이용자가 3억 명인데 이용자 중 상당수가 페이스북에 실증이 난 10대, 20대 젊은 층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 이탈자를 흡수함으로써 이용자를 페이스북 패밀리 안에 묶어두는 효과를 내는 거죠. 이런 효과 등에 힘입어 페이스북은 IT 제국 구글에 못지않은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모바일 메신저 부동의 1위는 여전히 다음 카카오의 카카오톡입니다. 점유율이 90%나 될 정도고요. SNS의 경우도 다음 카카오의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가 아직은 이용자 수가 더 높습니다. 문제는 페이스북 계열의 추격이 맹렬하다는 것이죠. 지난 1월 기준으로 페이스북 메신저의 월간 이용자 수는 444만 명으로 네이버의 라인을 누르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이트온이나 마이피플 같은 국내 메신저를 넘어선 것은 이미 오래됐고요. 또 인스타그램은 1월 이용자가 309만 명입니다. 2년 전 14만 명에서 무려 22배가 뛴 것인데요. 물론 이는 아직 국내 6위권 수준입니다만 페이스북과 합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합치면 1,400만 명 정도로 1,500만 명인 2위 밴드와 1위 1,900만 명인 카카오 스토리와 격차를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이용자 수 증가가 구체적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이용자 수 증가는 궁극적으로 온라인 광고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온라인 광고, 그중에서 모바일 광고 시장은 이 IT 환경이 모바일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매우 중요한 수익 창출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모바일 광고 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넘어설 전망인데요. 현재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모바일 광고 시장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광고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자사가 좋은 광고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계열 서비스의 이용자 수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죠. 특히 글로벌 광고 절대 강자인 구글의 광고 점유율을 점점 차지하고 있는 페이스북인 만큼 국내에서도 그 파괴력이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옵니다. 더구나 모바일 광고는 온라인, 오프라인 연계 마케팅인 이 O2O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서 관련된 국내 기업은 더욱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정보산업부의 조양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로화 가치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11일 오후 유로화 가치는 전날보다 1% 이상 하락한 유로당 1.0587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써 올 들어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 가치 하락률은 12.6%에 달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야 했다는 제임스 블러드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이 달러화 강세를 가속화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선 미 연준이 오는 6월께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돼 있습니다. 도이체뱅크는 이날 유로 달러화 환율 전망치를 종전 1유로당 1.05달러에서 1달러로 수정했습니다. 유로화 급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분석가들이 유로 달러화 전망을 패러티, 즉 1유로당 1달러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연내 패러티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 마켓의 경제 분석가 크리스 윌리엄스는 금리 인상을 준비 중인 미국 중앙은행과 양적 완화에 나선 22간 차이가 올해 외환 시장을 움직일 최대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튠스 앱스토어, 아이북스, 아이클라우드, 맥 앱스토어 등 온라인 서비스들이 11일 밤부터 12일 새벽까지 대규모 장애를 겪었다고 미국 주요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장애는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6시 전부터 미국, 스위스, 홍콩, 영국 등 사용자들에게 발생했습니다. 앱스토어 사용을 시도하면 앱스토어가 일시적으로 사용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사용해달라는 안내가 떴습니다. 이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애플 온라인 서비스 장애에 관한 사용자들의 불평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아이튠즈 스토어 등 온라인 콘텐츠 사업은 매출의 6%를 차지하며 최근 발표된 지난 분기 매출은 48억 달러였습니다. 애플 스토어가 1시간 동안 다운되면 애플은 200만 달러의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2013년 7월 애플 개발자 웹사이트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당시는 일반인 사용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년을 맞아 탈원전 전도사로 나선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가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통제되지 않고 있다며 아베 정권의 원전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동일본 대지진 4주년인 이날 후쿠시마현에서 행한 강연에서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고 누군가 말했지만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2013년 9월 도쿄올림픽 유치전 과정에서 오염수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직격탄을 날린 발언이었습니다. 고이즈미는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리가 원전 제로라고 하면 자민당의 다수도 협력한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환경이 갖춰져 있고 이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태양광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부분에서 뒤떨어져 있다며 정권의 통찰력이 부족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여파로 현재 일본의 모든 원전이 가동 중단된 가운데 아베 정권은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꽃샘 추위가 누그러지고 이번에는 봄을 재촉하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서지방은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충청 이남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해서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전남과 경남지방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남부지방에 5에서 10mm로 예상되고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5mm 미만으로 그동안의 건조함을 해소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를 비롯한 곳곳에는 눈이 내려 조금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주말 한낮에 포근한 날씨 속에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등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서쪽에 보이는 구름대가 점차 유입되면서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밤사이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남동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고요. 점차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비나 눈이 내린 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이후 맑은 하늘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에 속초 강릉 0도, 한낮에 강릉 10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1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일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일요일 오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분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렸는데요.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와 전셋값 급등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배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통상 금리 인하를 반겼어야 했을 국내 증시가 오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게 복선이 아니었기를 바라봅니다. 경제 현장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